제사장 들어갑니다. 비문 독해를 위한 정석독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문제 지문은 대개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이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틀을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석독이 체화되죠. 이렇게 체화되면 출제자의 눈과 나의 눈은 같아지죠. 이렇게 같아지게 만들면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초 안에 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선택의 진술과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제 아무리 어려운 지문일지라도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험지 지문은 대개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대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활용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익히자는 겁니다. 이수그룹이 제시한 자소서 작성 항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뜻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 경험, 이 중에서 시험 문제 풀이에는 앞의 것을 요구하죠. 자, 시험지, 지문, 글도 상대방 의사죠.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서 파악하자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엇갈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21번 문제를 봤습니다. 지문 내용 가운데 상대방 주장, 이것이 우리가 시험지에서 만나는 지문이죠. 이 지문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해서 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방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자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면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 이것을 익혀야 합니다. 자, 문제 출제자는 이와 같은 글을 제시하고 이 글을 쓴 저자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라는 거죠. 자, 지문을 보면 꼬리에 물음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문제 제기죠. 그래서 쟁점 제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틀을 익히면 이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역시 출제자는 이와 같은 글을 제시하고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DDT, 새들이 죽었다. 항이 묵살했다. 괘씸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런 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 고발성 글이죠. 자, 글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다.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은 DDT의 유해성이죠. 그런데 어떤 글이든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2번 사실과 주장을 주의하며 읽는다. 자, 고발성 글이기 때문에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이와 같은 DDT 유해성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항의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장이죠. 자료 출처 믿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야 되죠. 왜? 사회고발성 글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 이것은 편지와 책을 소개하는 글쓴이 느낀 점에 대한 언급이죠. 그 내용은 고발을 다루고 있는 이 지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317번 대놓고 독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문 가나 글을 보면 가 물을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 민첩하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러나 내 의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어쩌고 예정보다 늦게 개통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1번 가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 자, 가는 제주도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는 2002년 월드컵을 예시로 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적 독해 맞습니다. 2번 가문단 주지 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 가문단 첫 문단 물의 소중함, 두 번째 문단 제주도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부연관계죠. 그렇다면 옳은 설명이죠. 3번 가는 이해 위주로 읽기 충분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해의 뜻은 A와 B 서로의 관계를 엿보는 것이라 그랬죠. 자, 물의 소중함, 제주도에서 물을 다룬 방식, 서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자, 그러나 내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평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 내용으로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나글은 비판적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감 피해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글의 마지막 문장 이것은 글쓴이 의견을 다시 정리 강조한 거죠. 그러면 공감 여부는 독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면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죠. 자, 우리가 앞에서 왜 이와 같은 개념을 익혔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 두 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제비 지문에 대한 공감 여부죠. 317번 나 지문에 대한 공감 여부입니다. 그러면 예제비에서는 왜 공감되는 부분이 없나? 그 이유는 지문 내용이 팩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제 B 지문에는 필자, 의견 또는 생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할 부분이 없는 거죠. 반면에 317번 예시문 나에는 필자,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문장 이것은 필자 의견을 정리 강조한 거죠. 그러면 독자는 이 필자 의견에 대해서 맞아 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